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3대 미스테리라고 불리우는 지난 1959년에 일어난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59년에 9명의 청년이 스키 트립을 떠났다가 모두 다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망한 9명의 시신이 워낙 처참하고 또한 이 9명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힐 수가 없어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UFO가 뭔가 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UFO가 아니라면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하지만 UFO가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유로 마침 러시아가 그곳에서 비밀 무기를 실험하고 있는데 불운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때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저 9명이 어떻게 죽었을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아티클에서는 이 9명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60여 년 만에 비로소 그 원인이 밝혀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티클입니다. 그럼 바로 아티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5월 17일 뉴요커 잡지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디아틀로프 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름은 이 주인공 이고르 디아틀로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고요. 이 디아틀로프라는 젊은 청년이 나머지 8명과 함께 스키 트립을 떠났던 그 루트를 따서 디아틀로프 패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보이는 이고르 디아틀로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우랄 폴리테닉 인스티튜트라는 학교에 다녔다고 하고요. 58년도 말에 이 스키 여행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58년에 소련의 상황을 잠시 되돌아보면 그 한 해 전인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미국보다 앞서서 스푸트니크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또 후르시초프가 서기장으로 있으면서 소련 전체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약간 국가적으로 자부심도 생기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의 시대에 평소에 모험을 좋아했던 디아틀로프도 16일간 한 300km 정도 스키를 타는 여행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 여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0명이 모여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스키 트립을 떠난 장소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요. 여기가 모스크바고 지금 지역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곳에서 시작해서 한 이틀 정도 기차를 타고 이브델에 도착해서 다시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트럭 같은 걸 타고 스키 트립이 시작되는 장소에 도착해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결말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유리 유딘이라는 학생은 스키 트립을 떠나고 하루 만에 좌골신경통이 와서 이 스키 트립에서 낙오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행을 떠난 건 이 9명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여행을 떠난 9명 중에 카메라를 5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카메라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 트립을 떠난 멤버 중에 하나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 트립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59년 1월 27일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지난 1월 28일에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 유딘이 낙오를 하고요. 1월 27일에 떠나서 16일간 스키 트립을 하고 2월 12일 날 도착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행을 떠난 시기에 이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해서 어딘가 고립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연락이 없자 마침내 2월 20일 날 수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색을 시작한 지 5일 만인 2월 25일에 이 멤버들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하루 지나서 이들이 머물렀던 텐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구조대가 찍은 텐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눈 같은 걸로 텐트가 무너졌는데 이런 폴대 같은 거는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텐트 안에 물건들을 보면 가지런하게 흩어진 것 없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폴대들이 잘 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 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찢긴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칼로 그어서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찢긴 자국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텐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찢긴 자국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아한 부분은 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찢겨진 부분들이
밖에서 누가 침입하기 위해서 찍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찍고 나온 흔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멤버들이 머물렀던 텐트를 찾았으니 이 주변을 더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색을 하다 보니 이 근처에서 이 멤버들이 텐트가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더 아래 방향으로 걸어간 발자국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한 8명에서 9명의 발자국을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발자국의 상태를 보면 양말을 신은 경우도 있고 맨발, 발가락이 구분되는 발자국이니 아예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간 발자국도 있고 어떤 발자국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부츠를 신고 걸어가는 발자국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이 향한 곳으로 계속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나무가 있는 숲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숲 주변에서 두 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릴 게 오늘 다루는 아티클이 9명의 죽음의 미스테리에 대한 아티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시신의 사진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 숲 근방에서 이렇게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 시신의 신원은 도로셴코와 크리보니셴코라고 합니다. 이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근처에서는 불핀 흔적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시신의 상태는 겉옷 없이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데요. 또 다른 특이한 점으로는 이 도로셴코 같은 경우는 머리칼에 불타는 적이 있었고 또 양말도 불타있는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크리보니셴코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검게 타 있었다고 하고 발과 정강이 쪽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입안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물질이 다름 아닌 자신의 오른손을 뜯어낸 살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텐트의 위치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텐트가 있고요. 텐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발자국들을 발견해서 쭉 내려가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이 숲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한 수색대가 그 다음으로는 다시 텐트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색 과정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리고 루스템 슬로보딘, 그 다음으로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이렇게 3명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면 2명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방향으로 디아틀로프, 슬로보딘, 콜모고로바 이렇게 3명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총 5구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총 9명이잖아요. 이 시점까지는 아직 4명의 시신은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사람은 레브 이바노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잠시 나오니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바로 넘어가면 현재까지 5구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이 5구의 시신의 죽음의 상태가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처음 시작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텐트에서 텐트를 안에서 밖으로 찍고 나왔는가 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영하 30도가 넘는 겨울밤에 속옷 차림으로 맨발 차림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영하 30도에 이런 차림으로 나오면 바로 얼어 죽는다는 건 초보자도 알만한 내용인데 1.5km 떨어진 숲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사는 계속됐는데 지금까지 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4구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색을 통해서 5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가 2월인데 나머지 4구의 시신은 몇 달이 흘러 5월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 이렇게 2명이 발견됐고 이 위쪽으로 3명이 발견됐잖아요. 이 옆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4명이 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2월에 수색할 당시에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이 시신이 이 눈구덩이 밑에 약간 개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개울 밑에 발견되어서 이 수색하던 2월 당시에는 눈이 덮여 있어서 이곳을 알 수가 없었고 5월에 약간 눈이 녹으면서 드디어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4구의 시신 상태를 보면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하고 흐르는 물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훼손의 상태가 좀 심한데요. 이렇게 시신들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옆에 물이 흐르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시신의 상태를 보면 이 여성과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슴이 파열되었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니콜레이라는 남자 같은 경우는 두개골이 골절이 돼서 뼈가 뇌까지 파고들었다고 하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 4명이 자기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잘라서 입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검사를 해보니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기록들을 보면 이 졸로타요프, 바로 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엄청난 폭력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이 시신들의 상태를 보면서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폭발물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외상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 9명이 어떤 원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인 5월 28일에 살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아티클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이렇게 종료되면서 소비에트 스타일로 이 스키 트립을 9명을 보내게 허락을 했던 이 학교 관계자들이나 이런 관리들 해고하고 징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 자료는 기밀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 자체도 몇 년간 접근 금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도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어서 몇 년 지나서 뭐 다 썩고 해서 증거물이 훼손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종결이 되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사건 수사를 종결지었던 레브 이바노프가 세월이 한참 지난 1990년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본인도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수사관의 의견을 수사 결과에 반영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바노프의 고백이 담긴 아티클은 The Enigma of the Fireballs 라는 아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티클 자체는 이 9명의 죽음이 UFO의 광선에 쏘여서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뭐 증거로는 그 불탄 자국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나무의 상단에 불로 그을린 자국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면 UFO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광선들을 쏴서 그 광선에 맞아서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UFO 광선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증거의 하나로 이 크리보니셴코가 찍은 마지막 사진에 UFO의 광선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진이 그 마지막 사진인데요. 뭐 광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당시 이 아티클에서 덧붙이는 건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도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당시에 하늘에서 밝은 불빛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스키 트립에서 하루 만에 낙오했던 유리 유딘이 지난 2013년에 고백하기로는 자기 친구들이 살해당한 게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두비니나 같은 경우 혀가 잘라졌고 윗입술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두비니나가 9명 멤버 중에서 가장 말이 많아서 이 말이 많은 것 때문에 혀가 잘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건 수사관이었던 이바노프의 고백을 담은 이 당시 아티클에서는 또 이바노프의 다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방사능 조사도 상당히 이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노프의 얘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에 누군가 이 발견된 시신의 옷과 몸에서 방사능 조사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왜 방사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질문도 묵살당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9명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는 장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비밀무기는 다름 아닌 미국 스파이가 쏜 거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지역에 이 9명 외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필름 같은 경우도 예전 필름 사진의 마지막 롤에 뭐 빛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빛이 노출된 필름이 현상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 비밀무기, 뭐 미국 스파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9명의 스키트립 멤버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특이하게 이 세미언 졸로타로프라는 사람이 이 스키트립 멤버 구성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나이는 37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키트립의 멤버로 들어온 것 자체가 상당히 미스터리하고 이 사람이 KGB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졸로타로프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그 이후에 행적에 여러 가지 구멍난 부분들이 있어서 KGB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의혹의 내용은 이 KGB의 멤버인 졸로타로프가 이 스키트립에 참여를 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CIA와 접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CIA와 접선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CIA가 이 졸로타로프와 나머지 8명을 모두 살해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추측 외에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눈사태 일어난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발견 당시에 눈사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도 사진을 보셨지만 눈사태가 일어났다면 세워져 있던 스키폴 같은 것도 다 넘어져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눈사태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텐트가 쳐 있던 장소가 경사도가 상당히 얕아서 눈사태가 일어날 만한 경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눈사태가 나면 눈에 쓸려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시신들이 발견된 장소나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눈사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론이 총 75가지나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밤에 이렇게 슬로프에 바람이 불게 되면 되게 기괴한 저음의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기괴한 저음의 소리에 다들 놀라고 두려워해서 탈출한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9명이 동시에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다는 거. 그 얼마나 무서우면 텐트를 안에서 찍고 맨발 상태로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뛰쳐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이론도 사실상 그렇게 신뢰가 되진 않고요. 그 외에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 아니면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버섯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이 만시족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성한 산에 와서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경하다 생각해서 죽였다, 이런 의혹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만시족 같은 경우는 이미 소련에 거의 동화돼서 상당히 이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고, 특히 만시족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결코 신성한 곳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도 아닌 곳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도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으로는 예티, 서린이 와서 이 9명을 다 죽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카메라에 이 서린이 찍혔다, 예티가 찍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 아무리 봐도 그냥 멤버 중에 하나 찍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수사가 미해결 상태로 종결이 되고 나니까 이러한 온갖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3대 미스테리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지난 2019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수사를 맡은 담당자는 안드레이 쿠리아코프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재수사를 통해서 드디어 이 사건의 전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설들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인 75개 중에서 말도 안 되는 73개는 다 제하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원인인 눈사태, 허리케인, 그 다음으로 슬랩 오브 스노우 슬라이딩, 눈이 미끄러진다는 건데요. 약간 눈사태랑은 다른 내용인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재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텐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59년 수사 당시에는 이 텐트가 위치한 곳의 경사도가 한 15도 정도 된다고 해서 눈사태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키 트립을 떠난 사람들의 사진과 여러 가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59년 당시에 텐트가 위치했던 정확한 장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 기반으로 하니까 기울기가 15도가 아니라 한 23도에서 2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도 눈사태가 일어날 각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재수사에서 다른 건 이 9명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과 정황을 보면 텐트를 탈출해서 숲속에 있다가 다시 텐트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 3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나머지 4명도 아마도 텐트 방향으로 가려다가 텐트를 찾지 못하고 눈구덩이를 팠다가 그 밑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텐트로 다시 못 찾아갔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자들을 눈을 가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길을 전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밖에 나와서 숲 밑에 있다가 다시 텐트를 찾으러 올라가려고 했지만 방향을 잃었고, 방향을 그나마 잡았던 3명은 올라가다가 동사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재수사를 통해서 가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슬랩 오브 스노우 슬라이딩, 눈이 미끄러지는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가 지난 1월 28일에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단의 눈판이 미끄러져 내린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 이 눈의 한 층이 눈이 보슬보슬 약간 미끌미끌 약간 불안정한 상태의 눈의 층이 있고, 그 위에 눈이 쌓인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쌓인 상태에서 이곳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깎아내면서 이 구조가 더욱더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 텐트를 치던 시점에는 불안하긴 하지만 미끄러져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텐트를 치고 밤에 자는 사이에 이때 폭풍우가 왔는데
눈이 오면서 눈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하중이 가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상단의 눈이 미끄러져 내렸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잠깐 보시면 And finally, when the rescue team arrived 26 days after the incident, there was no sign of an avalanche. You tilt them, and at some point, they will slide. 이렇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미끄러지는 형태로 사고가 일어났을 거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일 후에 도착하면 눈사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스키트림 멤버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눈을 파고 텐트를 치기 위한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 텐트를 이렇게 해서 치고 밤에 자면서 몇 시간 후에 눈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텐트 위쪽에서 눈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사고가 나고 텐트가 무너졌고 그 중에 몇 명은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키트립의 멤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더 큰 눈사태가 곧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급하게 텐트를 찍고 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안전한 숲까지 내려왔고요. 급하게 내려와서 속옷 차림, 맨발 차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피웠고 불을 피워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3명은 텐트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사망을 당한 것 같고 이 나머지 4명은 근처에 눈구덩이를 파고 잠시 피신해 있으려고 하다가 그 구덩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랫방향으로 한 3m 정도 추락해서 그 추락의 충격으로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 누구도 거기에서 눈사태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수사를 하면서 이 이슈를 좀 잠재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슈를 더 키우면서 이 재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좌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좌천 이후에 최근에 다시 다른 직책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뉴요커 아티클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도 나왔고 물론 유족들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이슈가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6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던 이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스키트립을 떠났던 9명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눈이 쏟아져 내렸을 때 더 큰 눈사태가 올 거라는 판단을 하고 텐트 밖을 뛰쳐나갔는데 만약에 이 스키트립을 떠난 9명이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그냥 허둥지둥 하면서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랬다면 살아남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이들의 전문성이 죽음을 초래했다라는 얘기로 아티클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내용을 보면서 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있을까? 왜 죽었지? 죽음의 원인이 뭐지? 정말 UFO야? 예티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비밀무기 때문에 죽은 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궁금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죽은 시신의 상태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의심스러운 게 많았는데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은 세상에 되게 의혹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원인들이 이 사건들의 이면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UFO나 여러 가지 미스테리 사건들을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정말 궁금하고 이러지만 결국 이러한 다양한 미스테리의 이면에는 별거 아닌 원인들이 있을 경우가 많으니 여러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흥미와 호기심 수준에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몰입되는 건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